자, 지금 킹달러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윤경님과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해볼 텐데, 어썸 레터에서 굉장히 시가 적절하다. 지금 그리고 윤경님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레터를 제가 찝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완전 킹달러, 강달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킹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7월 말에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레터를 보냈었는데, 일단은 윤경님이 그 레터를 읽었어요. 네. 읽으니까 어땠나요? 저는 제가 달러를 지금 좀 가지고 있는데 읽으면서 과연 이 달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고 내가 과연 언제 팔아야 될지 약간 이런 고민들이 조금 해결된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됐는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얼마나 올라갈 거고 제가 과연 언제 팔아야 좀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일단은 그 레터를 딱 읽었을 때 해결됐던 거는 이래서 달러가 오르는구나. 그게 해결이 됐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첫 번째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앞으로 달러가 어디까지 오를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레터에서 예상을 하기에는 1350원까지는 오를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올랐죠. 1380원까지. 그래서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1400원까지도 터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킹달러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기준금리 상승. 잘 읽었습니다. 사실 모든 거의 원흉 그리고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거예요. 잭슨홀 미팅이라고. 봤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글로벌리 전 세계에 있는 그 우리나라 한 총재도 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스피치를 해요. 근데 그 스피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쨌거나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물가를 잡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혹시라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표현을 호키시하다는 게 이제 매파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발언이 굉장히 호키시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그런 시장의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글로벌리 자금이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원래 환율이라는 거는 교환 비율이잖아요. 환율이 존재한다는 거는 1달러를 원화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건지, 1달러를 위안화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를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또 만든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인덱스가 있습니다. 뭐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글로벌리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죠. 근데 1달러를 원화로 얼마로 쳐줄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달러와 우리나라의 관계인 거지 다른 나라 통화들과는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달러와 대항할 수 있는 6개국의 통화를 묶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달러 대 6개 통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무게를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이 바구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유로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의 가치, 달러의 인덱스, 글로벌리 통용되는 달러의 가치는 유로화와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대항마인 유로화가 세져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어떤 상황이냐면 러시아 때문에 거의 죽어나가고 있죠. 요즘에 러시아가 그냥 가스관 잠궈버리는 거예요. 그 가스가 치솟으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 된 거죠. 유럽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에너지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영국이 14% 정도 돼요. 장난 아니에요. 사람 죽어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거를 기준금리를 올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가치가 왜 세지지 않느냐? 사실 이 통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해당 경제에 어떻게 보면 체력을 나타나는 거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럼 유럽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안 하죠. 네. 지금은 다들 글로벌 자금들이 유럽에 돈을 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기준금리를 유럽에서 아무리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안화라든지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런 애들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애도 좀 빌빌빌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달러와 대항하는 이 6개의 통화 중에서 이 달러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항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달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죠. 그쵸. 네. 그러면 기준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유럽이 계속 불안불안하고 뭐 중국도 뭐 딱히 좋아지는 게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떨어질까요? 아니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범위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거는 맞지만 이 상단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 사실 그게 감정이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윤경님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현재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달러를 지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달러로 좀 저렴한 미국 주식을 산다. 그렇죠. 아니면 네. 달러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사거나 환전을 하거나. 네. 그쵸. 그럼 두 번째 거가 사실은 이제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달러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원화로 환전을 할까? 네. 그쵸. 근데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있는 게 그때 윤경님이 원화에서 달러로 산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시점의 환율이 한 1,200원대 정도였어요. 1,200원대 네. 정도? 그러면 지금 이제 1,300원대 정도니까 네. 상승률이 얼마 정도였죠? 한 7, 8% 정도. 네, 그 정도. 였죠. 네. 근데 7, 8% 정도 겉보기 수익이지만 또 왔다 갔다 하는 환전 수수료 뭐 이런 거 따지면 한 5% 정도 먹는다고 봐요. 그러면 5%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원화를 사고 싶어요? 아니요. 조금 생각보다 적네요. 많이 오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환전을 해서 얻는 그 수익금은 네.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번에 딱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플러스권인 것들. 네. 이거는 환율 효과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냥 달러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인 것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제 계좌 수익률은 10%가 넘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얘기가 되느냐? 오히려 지금 내가 엑시스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 그게 오히려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많이 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달러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뭐 15% 났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원화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아마 10% 정도. 그 차이가 상당히 나요. 그런 거를 환차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얼떨결에 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 수익률이 더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차피 미국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것 중에 보면서 일단은 좀 엑시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